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봄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봄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떠올리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직에 관련된 건데요. 이직할 때 우리 경업금지 조항, 그러니까 뭐 동종업계로 몇 년 동안은 이직하지 못한다. 이런 거에 사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직할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퇴사할 때 인사팀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큼 서류를 줘요. 이것저것 많이 주고, 거기에 뭐 비밀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다음에 컴퓨터 반납하는 것도 있고 인수인계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딘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동종업계에 몇 년 동안 이직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뭐 5년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2년도 많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동종업계 이직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 요즘에 분쟁이 예전보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그 관련해서 분쟁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음, 일단 법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대전제가 뭘까요? 이제 법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고 나는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대전제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어느 법에 나와 있나?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나로부터 나온다. 즉, 나의 권리가 모여져서 국가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고 나는 주체적이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게 헌법에서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민법의 당사자 자치라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사자 자치라는 거는 뭐냐면 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법조인들이 하는 당사자 자치 존중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여러 비교법을 놓고 볼 때요.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자치를 존중하는 국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뭐 국가가 그렇게 아니면 법이 그렇게 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즉, 나 내일 아침에 7시까지 거기 갈게 라고 내가 B하고 약속을 했다. B가 너 혹시 7시까지 못 오면 내가 너 안 기다리고 그냥 간다? 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뭐 어떻든 간에 나랑 B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별로 국가가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 103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약속이 당사자 간의 약속이 좀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해. 즉, 법적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량한 사회 풍속을 이제 저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거는 그런 약속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효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를 때릴게라던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 있고 합리적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 대전제하고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너 때릴게 하는 그 약속하고는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면 민법 103조에 의해서 자, 이 민법 103조는 헌법이랑 합치되는 조항이겠죠.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성 그런 약속들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올게요. 경업금지 조항. 일단 경업금지는 뭐고 겸업금지는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겸업금지는요. 겸해서 업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일하는 동안에 너 우리 회사 일만 해. 너 다른 거 하지 마.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뭐 팔고 이런 거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 소속돼 있는 동안에.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게 기본적으로 겸업 금지 조항이고요. 그런데 그 겸업 금지도 뭐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은 해도 되는데 요런 일은 겸업 금한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직할 때 보는 거는 보통 경업 금지 조항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경쟁하는
업계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업 금지 조항이에요. 즉, 네가 우리 회사 떠날 때 우리 회사하고 너무 경쟁하는 데 가가지고 네 업무, 우리 회사에서 배운 업무를 그 경쟁하는 업계, 그 회사에 가가지고 하면 경쟁 관계에 업무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는 이 경업금지 조항이 밸리드하고, 그러니까 즉, 그 효과가 있고, 언제는 이건 좀 지나치다 해서 효과가 없을까요? 뭐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초콜릿을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개발자가 나야. 내가 어마어마한 초콜릿을 개발했어.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법적 이슈가 나오는데 회사에 다니는 동안 내가 개발한 거는 내 게 아니죠. 회사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를 정말 바짝 쫓아오는 어떤 다른 경쟁사로 이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제가 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업무의 행동이 우리 회사와 경쟁되는 행위일 텐데, 그건 너무 불안하다. 자, 너 이리 와봐. 퇴사하는 건 좋은데, 네가 퇴사하고 나서도 경쟁사로는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쓰는 게 경업 금지 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사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서류에 그런 게 들어있죠. 그 조항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도, 그런 사정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직할 때든 제가 이직할 때든 퇴사하는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인하는 그 양식에 경업금지 조항이 웬만하면 다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실무적으로 뭐 인사팀이나 법무팀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퇴사 양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요.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세분화해서 안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무를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그래서 아니 내가 그냥 나는 예를 들어 초콜릿 그냥 파는 사람이었어. 나는 고디바도 팔 수도 있고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레오니다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레오니다스도 팔았었고 뭐 우리 회사 초콜릿도 팔았었어. 초콜릿 파는 노하우 내가 좀 알고 있어. 나 이렇게 하면 초콜릿 좀 잘 팔더라. 그런데 내가 퇴사할 때 동종업계로 이직을 못 한대. 나는 초콜릿 파는 그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럼 초콜릿 회사로 이직을 못 하는 건가? 이런 황당한 사항에 이제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콜릿을 파는 내가 가진 어떤 업무로 쌓인 노하우가 과연 이 회사의 영업 기밀일까? 이상하죠, 여러분?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나는 근데 내가 정말 동종업계에 이직을 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회사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사인을 했냐?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퇴사할 때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우리 어때요? 그냥 회사에서 쭉 서류 주고 이거 쭉 이제 서명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서명을 합니다. 이게 뭐 설사 약간 좀 불만이 있어도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이거 좀 이런 거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퇴사 서류에 대해서 저 이거는 서명 못 하겠고요. 이건 이렇게 문구를 바꿔주시고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떠나는 마당에 그리고 보통 이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뭐 부동산 가서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 사장님을 못 이깁니다. 뭐 안 읽어봅니다. 일단 거기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구 수정하고 뭐 이런 변호사 거의 없어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한 실무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초콜릿을 파는 업종으로 이제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퇴사할 때 그렇게 이제 사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갑자기 너 경쟁 업종으로 이직 5년 동안 안 한다고 사인해놓고 왜 고디바로 이직했어?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분쟁을 일으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해주기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느낌이 맞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헌법과 민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전제사실, 우리나라는 자유국가고요. 민주주의 국가죠. 나는 책임있고 자유롭고, 그런 존재예요.
내 권리를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아주 명쾌한 권리 중에 하나가 노동의 권리입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넌 일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을 하겠어라는 것만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건 굉장히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예인 되고 싶어. 나는 유튜버 되고 싶어. 나는 뭐 변호사 되고 싶어. 나는 의사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어떤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내가 비록 퇴사하면서 사인을 했지만, 즉, 그래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바인딩 하겠죠. 그랬지만, 과연 이게 내가 이대로 그래서 이직을 못한다는 게 맞는 걸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법 103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이 약속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 즉,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너무나 제한한다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거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내가 초콜릿을 개발한, 예를 들어 내가 애플을 개발한 사람이야. 애플 이 스마트폰을. 근데 갑자기 내가 삼성으로 이직을 한대. 그러면 애플에서 불안하겠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휴대폰을 파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다른 회사에 가서 휴대폰 팔고 싶어. 연봉 뭐 2배나 더 준대. 그런 경우에도 너 가지 마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이직을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없다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사정에 따라서 이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업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퇴사자한테 쭉 일방적으로 이제 서명을 받는 시대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그러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밀유지 계약서입니다.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잘 쓰시면 되고요. 그 Confidentiality Agreement는 비밀을 지킨다가 주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밀을 어긴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한다를 잘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잘 쓰시면 잘 쓰실수록 굉장히 유리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적극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 손해까지 다 언급을 해서 써놓으시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당한 약속이고 이거를 어긴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런데 무조건 경업 금지, 즉 이직할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 제한하는 거는 그 제한하는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Confidentiality Agreement에 조금 더 공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기밀,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뭐 거기 회사에 다니는 우리 임직원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관련 법과 관련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이제 소송이죠. 그래서 부경법을 좀 꼼꼼하게 회사 입장에서 봐두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그냥 템플릿을 좀 세게 해놓고 이거를 그냥 근로자들한테 쭉쭉쭉쭉 나눠주고 무조건 사인해라. 요런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몸담고 일했던 우리 동료들이 떠날 때 너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모습을 서로 이제 아름답게 하는 차원에서도 이 경업금지 조항이 조금 더 델리킷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여전히 재택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오늘은 비온 뒤에 또 해가 쨍쨍한 날이라서 다시 또 기분이 굉장히 청명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덜 피곤하시고 기분 좋으시고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